1000만 원 이하로 생활 밀착형 중고차 구매하기. 세컨카로 막 타는 중고차나 마실용, 초보 운전 또는 운전 연습용, 운전 연습 등등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이하로 어느 정도 차도 잘 가면서 가성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를 이제 뽑아봤는데, 사실 중고차 시장 가서 대표적인 게 이제 아반떼 또는 뭐 소나타, 그 다음에 경차,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1순위, 첫 번째로 이런 것들을 뽑아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한 거고, 1000만 원 이하로 살 거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거는 국산 대표는 아반떼 MD 있어요. MD. 2011에서 2013년, 10년 내외 안에로 들어가는 거를 제가 뽑아봤고, 8만 킬로에서 15만 킬로 정도 탄 차들이 시세가 500만 원에서 900만 원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차값이 얘네가 2천만 원 약간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근데 10년 가까이가 됐는데 중고차 시세가 한 평균적으로 보면은 요 중간이니까 700만 원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 700만 원이면 10년이 지났는데 감가가 약 한 70% 된 거고, 잔존가가 30% 가까이 나온 거예요. 그죠? 수입 대표를 뽑아보니까 BMW 320i 2011에서 13년식하고 아우디 2.0 TFSI 2011에서 2013년식, 얘네들인데 얘네들이 차값이 4,500만 원 전후에 판매가 됐던 차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10년 가까이가 되니까 여기 보면 중간 정도 보면 한 90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는 감가가 80% 정도 된 거고, 실제로 잔존 가치는 20%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은 신차값 대비 감가율로 따졌을 때는 얘가 훨씬 더 메리트가 큰 거죠. 왜냐면 신차 가격 대비 지금 현재 가격이 감가가 훨씬 더 많이 돼 있잖아요. 물론 수입차가 감가가 많은 데는 그만한 또 이유가 있겠죠. 수립이나 뭐 중고차 시세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공급되는 물량과 수요자가 얼마나 찾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확정이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신차가 판매됐던 금액 대비로 현재의 값어치를 매기게 되면 수입 중고차를 사는 게 이제 훨씬 싸요. 자, 근데 새 차가 아니니까, 새 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차를 살 때 AS를 서비스 센터에서 해주고 특별한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10년 가까이 됐고, 더군다나 만약에 수입차야, 만약에 국산차라도 내가 무슨 뭐 와이프나 우리 엄마나 또는 뭐 내 자식들이 탈 건데, 뭐 오래됐다 쌌다라고 싸니까 그냥 사서 띡 던져줘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차가 어느 정도 잘 굴러가야 되고 다니면서 퍼지면 안 되니까 정비에 관련된 것들을 심도 깊게 좀 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중고차를 샀을 때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메인터넌스 정비에 뭐가 들어가느냐?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타이어, 댐퍼, 쇼바라고 하죠. 타이밍 체인, 벨트냐, 요런 것들을 갈아줘야 되고, 누수가 있는지, 하체 서스펜션의 부식류, 부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구성들을 다 확인을 해서 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갈면은 엄청 좋아지죠. 노사장이 늘 자주 진행했던 중고차 알아가기에서 이런 것도, 오래된 차를 가져다 이런 것들을 싹 갈아갖고 차의 컨디션을 완벽하게 끌어올리는 작업을 했던 게 중고차 알아가기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신차가 아니라 중고차를 샀을 때 어떻게 하면 중고차를 잘 살 수 있고 어떤 차를 사는 게 합리적이냐. 자, 제가 리뷰를 해보니까 국산 아반떼 MD 제가 2012년식을 지금 오늘 리뷰가 끝났어요. 중고차 알아가기가 타보니까 너무나 형편없는 거야. 도도 탈 수가 없어. 근데 만약에 내가 초보야, 면허를 처음 땄어, 아니면 내가 뭐 급하게 어디 내려갔는데 세컨카가 필요해서 잠깐만 타고 출퇴근만 해야 돼, 그러면 사도 돼. 근데 내가 차를 좀 좋아하고 어차피 비싼 차는 못 사, 새 차는 못 사, 내가 한정적인 금액 1000만 원 이하에서 차를 사서 좀 재밌게도 타야 되고 뭐 해야 돼, 나 같으면 이걸 살 것 같은 거야. 왜 이거를 살 것 같으냐면 주행 성능에서는 아예 넘사벽이에요.
그냥 뭐 수입차니까 BMW가 좀 좋다가 아니라 아반떼라는 차의 등급하고 BMW 3 시리즈는 전 세계 1등이에요. 1등. 세계에서 소형 세단에서 1등. C 세그먼트, D 세그먼트라거나 그 세그먼트에서 1등이고 아우디 A4도 어디 가면 안 빠지는 얘도 거의 뭐 내노라 하면 국대 선수급이죠. 얘도 끝장나지. 그러니까 차의 급수도 아예 차이가 날 뿐더러 얘가 만약에 소나타나 뭐 얘랑 비슷한 등급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10년 전에 자동차의 세팅 기술에서는 아예 넘사벽이에요. 두 차가, 이 브랜드가. 자,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거를 샀는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못한다. 자, 보면 엔진 오일하고 미션 오일에서는 미션 오일은 수입차가 좀 더 비싸요. 국산차가 좀 더 저렴하겠죠. 하지만 엔진 오일은 어차피 오래된 차 얘네들은 뭐 되게 비싼 오일 넣을 게 아니니까 비슷한 오일을 넣는다고 했을 때 1에서 2리터 정도의 오일 값하고 공임은 어차피 비슷하게 나옵니다. 오일 필터도 요새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요. 엔진 오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오버되거나 그런 게 없고 미션 오일에서는 한 10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정도 오일 교환값이 수입차가 더 나가게 됩니다. 특히나 ZF의 7단 미션이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갔을 때 냉각수 별 차이 안 나겠죠? 어차피 같은 등급의 용량만 살짝 차이 나니까. 브레이크, 요새 브레이크도 대부분 수입차들도 상신이든 뭐든 인터넷에서 싼 저렴한 파츠들이 많기 때문에 디스크까지 다 갈았을 때는 비싸겠지만 브레이크도 저는 크게 비싸다는 생각을 안 해요. 타이어. 자, 아반떼급의 한 개당 타이어는 7만 원 전후면은 완전히 그냥 떡을 칩니다. 떡을 치고 괜찮은 걸 써요. BMW 3 시리즈나 A4에는 한 개당 타이어가 9만 원짜리를 넣게 되면 얘 또한 떡을 쳐버립니다. 그러면 4개를 다 갈았을 때의 차이도 약 8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여기서도 얘가 뭐 미션 오일에서 한 15만 원 차이 났다 쳐. 엔진 오일에서 한 뭐 5만 원 차이 났다 쳐. 냉각수에서 뭐 한 2만 원 차이 났다 쳐. 브레이크에서도 뭐 한 내가 봤을 때 디스크까지 다 간다고 하면 최대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30, 40, 20, 30, 40, 50 여기까지 하는 데 있어서 최대 50만 원이 BMW나 아우디 A4가 아반떼보다 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댐퍼랑 쇼바. 만약에 내 차가 주행거리가 15만 킬로짜리 중고차를 샀어. 15만이니까 승차감이 많이 달라. 승차감이 뭔가 안 좋아. 그리고 하체에서 약간 삐그덕 찌그덕 소리도 난다 쳐봐. 자, 그러면은 국산차 같은 경우는 댐퍼를 갈 때 스프링하고 같이 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거는 스프링도 내구성이 좀 약해가지고 같이 주저앉는다 그래서 쇼바랑 스프링이랑 마운트랑 다 싹 다 해갖고 아반떼 같은 경우 내가 정비 공장에 했을 때 알아봤더니 70만 원 정도 같은데 그쪽 부위를 싹 다 4바퀴를 다 가면 BMW 같은 경우는 댐퍼랑 쇼바랑 다 갈았을 때 한 100 정도 나와요. 얘는 스프링을 안 갈아도 돼요. 스프링이 내구성이 좋아서 댐퍼만 간단 말이에요. 댐퍼 마운트라. 그러면 100만 원 나와요. 여기서도 차이가 한 30만 원 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차이 나는 게 50에 그 다음에 댐퍼랑 쇼바를 바꿨을 때 차이 나는 게 30이야. 그러면 이 차와 이 차를 중고로 샀을 때 꽤 괜찮은 상태까지 만드는 데 있어서 똑같이 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BMW나 아우디가 80만 원 정도를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노 사장 900만 원 주고 사가지고 80만 원 뭐 물론 이제 여기까지 오는데 아반떼가 100만 원 들었어. 근데 BMW 하려니까 180이 드는 거야. 이거 부담된다. 근데 이 80만 원을 더 주고 나서 내가 갖게 되는 주행 성능이나 타고 다니면서의 만족감이라든가 운전을 하면서의 운전 재미는 아예 비교가 넘사벽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금액을 상쇄시킬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아반떼의 경우는 약 60만 원 정도. 아까 어떤 분이 K7 타이밍 벨트 갈아야 된다고 저한테 물어봤잖아요. 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아반떼 우리나라 소나타나 아반떼도 벨트이기 때문에 15만 정도 되면 타이밍 벨트를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이밍 벨트만 가는 게 아니고
냉각수에 관련된 냉각 워터펌프라든가 냉각수의 워터펌프라든가 리데나 등등 모든 것들을 다 가면 아반떼도 저렴하게 해야 50, 그거를 다 갈았을 때 일반적인 정비에서는 60이에요. 근데 BMW는 체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안 갈아도 돼요. 그러니까 같이 15만 킬로 정도를 했을 때 아반떼나 소나타나 이런 차들은 타이밍 벨트 값이 5, 60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수입이나 국산이나 차 등급에서는 월등하게 차가 2배 이상 더 비싼 거잖아요. 아반떼보다. 신차 값이. 그리고 중고 시세는 감가율이 10%나 15% 이상 더 돼 있어. 그러면 아반떼가 벨트가 아니고 얘는 체인인데 내구성 문제 때문에 얘를 갈아야 될 때 이 정도가 나온대요. HG까지는 벨트가 맞고 그러면 얘도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방금 전화 오신 분이 체인이라서 아반떼도 MD는 안 갈 수가 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아까 알아본 거랑 나가리네. 내가 아까 HG로 알아봤나 봐요. HG는 벨트여 갖고 갈아야 되는데 MD 내가 지금 비교하는 거는 체인이라서 굳이 갈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전화가 왔어요.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안 들어가도 되겠네요. 좋다 말았네. 현대자동차 선방했네요. 좋다 말았어요. 아반떼 MD는 체인이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된 차들은 BMW나 마찬가지로 체인을 교환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차이가 좀 나네요. 이게 방송이 갑자기 텐션이 훅 떨어지는. 노사장 같으면 돈 더 주고 그냥 이거 사는데 뭐 이제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뭐 그러네요. MD 사야겠다. 뭐 어쩔 수 없네. MD 사야지. 자, 칠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텐션이 훅 떨어져가지고 그냥 알아서 사는 걸로 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